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월요일 순환사고 인명구조를 위한 헬기 훈련에서 사고가 나 30대 구조대원이 늑골이 골절되고 얼굴에 70바늘을 꿰매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약속된 훈련 높이보다 두세 배가량 높은 곳에서 떨어진 낙하 명령이 화를 불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앞날이 창창한 30대 구조대원의 꿈까지 앗아갔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달 전 대전 소방본부 소속 항공대 구조대원으로 전입한 A대원. 지난 월요일 대청호에서 열린 여름철 순환사고 구조훈련은 끔찍한 기억이 됐습니다. 헬기에서 뛰어내리는 이른바 드롭 훈련에서 사고가 나 늑골이 골절돼 폐가 손상됐고 물안경이 깨지며 얼굴은 피투성이가 돼 70반을 넘게 꿰매야 했습니다. 문제는 약속된 높이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위치에서 떨어진 낙하명령. 통상 3에서 5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인데 헬기 조종사는 훈련에 처음 참여하는 A대원에게 10m가 넘는 위치에서 뛰어내리라 한 겁니다. 보통 10m 높이라고 하면은 건물로 따지면은 4층 정도 높이가 돼요. 그 정도 높이에서 사람이 추락하면 사실 사망의 위험이 훨씬 높아져요. 함께 뛰어내린 A대원의 선임도 다쳐 타박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사고 당시 함께 타고 있던 정비사가 기장에게 고도가 높으니 낮추라고 말했지만 기장은 이를 무시하고 구조대원들에게 뛰어내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훈련에 참여했던 대원들은 사고 당시 기상 상태도 나쁘지 않아 5m 높이로 나는데도 지장이 없었다 말했습니다. 그날 날씨가 기상이 문제가 있었느냐 그렇진 않았거든요. 날씨는 맑았고 바람도 없었고 해서 헬기가 굳이 그 10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어떤 이유가 명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소방본부 측은 약속된 높이보다 높은 곳에서 낙하 명령이 떨어진 이유 등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 밝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서 시작된 안전사고는 시민을 구하겠다며 항공구조대에 자원했던 30대 대원의 꿈까지 앗아갔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심숲 가로수길이 대전 유성구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명품 도심 숲길이 BRT 정류장 건설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가로수길도 살리고 BRT도 이용할 수 있다는데 대전시는 외면하고 있는 현장. 유재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 잎이 싱그럽게 휘날리며 건물 3층 높이로 자란 가로수들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도심의 삭막함을 줄여줍니다. 2015년 산림청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심 숲길로 선정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반석동까지 5km 나구송 가로수길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 가로수 183그루 가운데 60%인 108그루가 베어지거나 가지들이 대부분 잘려진 채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대전시가 유성 터미널에서 세종시간 BRT를 설치하면서 중앙 화단을 없애고 BRT 정류장 건설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시는 BRT 정류장이 도로 중앙에 설치되기 때문에 중앙 화단의 가로수를 베어내거나 이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BRT가 이제 중앙선으로 가잖아요. 이식을 해야죠. 이제 이식하는 걸로 우리 설계는 돼 있는데 이식 장소라든지 성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죠. 명품 가로수길을 살리고 BRT도 이용할 방법은 과연 없었을까? 이 구간엔 4곳의 횡단보도와 3곳의 유턴 구간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곳에 BRT 정류장을 설치하면 중앙 화단을 제거할 필요도 없고 횡단보도를 통해 시민들이 도로 중앙 BRT 정류장에 자연스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유성구청 역시 중앙 화단 수목 보존 입장을 대전시에 계속해서 전달해 왔습니다. 이 가로수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BRT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나구송 가로수를 이전하기보다 현재 위치에 존치하거나 이전하더라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단체들도 가로수 이식은 가지를 대부분 잘라내 이쑤시개 모양으로 나무를 망칠 뿐만 아니라 생존율도 지극히 낮다며 비용만 낭비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관적으로도 굉장히 값어치가 큰 곳이거든요. 이식을 해서 생존할 확률이 낮아요. 고사할 확률이 높고 거기다가 비용도 꽤 많이 들거든요. 하지만 대전시는 당초 계획대로 중앙 화단을 없애고 가로수 이식 방침을 고수 중입니다. 전국적인 명품 가로수길과 BRT가 공존하는 방안으로
정책 변화의 융통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대전 용산동 교회 등 기존 집단 감염의 확산세가 누그러진 가운데 산발적인 확산이 이어지면서 지역에서 16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대전에선 수도권 확진자와 접촉한 50대와 20대가 각각 감염됐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2명 등 모두 7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도 수도권 확진자와 접촉한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아산에서도 해외 입국 확진자 등 3명이 추가됐습니다. 세종에선 대전 용산동 교회와 관련해 자가격리 중이던 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천안시의 신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풍세면에 있는 LG생활건강 퓨처 일반산업단지가 부분 준공됐지만 정작 LG의 입주는 아직까지 안개 속입니다. 공장 입주 시기를 기약조차 할 수 없는 가운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투자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역 정치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김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LG생활건강은 2014년 천안시 구룡동과 풍세면 일원에 총 사업비 1,386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뷰티 테마파크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약 1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와 6천여 명의 고용이 기대됐지만 2018년까지 건립을 완료하려던 계획은 차일피일 미뤄지기 시작했습니다. LG 측의 사업 변경 요구가 계속돼 전체 준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기대감만 심어놓고 정작 기업체는 투자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는 산단 준공을 위해 막대한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 중입니다. 주변 도로와 진입도로는 완공이 되었지만 정작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연장 후 준공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37억 원을 들여 LG산업단지와 남부대로 연결도로를 완공한 데 이어 271억 원을 들여 총 연장 1.25km의 진입도로도 만들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 진입도로가 차량이 거의 다니지 않는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기업체 입주 지연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 공사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준공을 위해 단지 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유입되는 물의 흐름을 바꿔 상수원 보호구역을 변경하는 사업에 150억 원이 추가 투입됐습니다. 수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일부 좀 지연이 됐습니다. 2022년 말까지 공장 제한 지역을 환경부하고 협의 해제할 계획이고 해제가 되면은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이제 생산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는 거고요. 장기간 빈 땅으로 방치되면서 산을 깎은 경사면 곳곳이 유실 조짐을 보여 하자 보수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산단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정치권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효능을 과장 발표해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에 대해 세종공장 영업정지 2개월 사전 통보가 내려진 가운데 처분 결과가 다음 주쯤 나올 전망입니다. 어제 열린 청문회에서 남양유업 측은 소비자를 현혹하려 한 광고 의도는 없었다고 소명했으며 세종시는 다음 주쯤 처분이 결정될 예상이지만 예민한 사안이다 보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공장이 2달간 문을 닫을 경우 전국의 낙농농가와 대리점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과징금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역 민방과 특별대담을 가졌습니다. K바이오 래퍼브 유치를 놓고 대전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인천을 지원해 논란을 빚었던 만큼 현안에 대해 입을 열었고 당면한 국회법 개정안과 윤석열 엑스파일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역 민방과의 특별대담에서 엑스파일 논란을 겪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자신은 나름대로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증 자료를 모으고 있다며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하려면 대변인을 통한 전원 정치를 끝내고 SNS부터 하라고 말했습니다. 대변인 하나 정해서 전원 정치를 한다는 것은 저는 전근대적이다. 무슨
봉건 시대 정치도 아니고 이게 21세기에 이런 소통을 한다는 것은 저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증은 야당 내부에서 이뤄질 거라며 다음 달 초 장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면 평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대표 연설에서 대전과 경쟁 중인 인천을 지원하듯이 말해 논란을 빚었던 K바이오 레퍼브 유치 경쟁에 대해선 애매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송 대표는 정부 공모 사업이 과열 경쟁에 따른 지자체 갈등과 정치적 결정에 좌우되면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 과거 LG필립스가 경북 구미에서 경기도 파주로 이전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LG필립스가 수도권이 아니면 해외로 나간다고 해서 특례를 만든 적이 있는데 K바이오랩허브도 산업의 필요와 지방 균형 발전을 어떻게 조화하느냐에 달렸다고 답변을 피했습니다. 제가 관여할 수는 없고 이게 이제 두 가지 필요가 다 있겠죠. 산업상의 그런 필요와 지방 균형 발전의 필요를 어떻게 잘 조화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세종의사당의 법적 근거인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6월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국회 처리가 어렵다면 조만간 열릴 청와대 여야정 협의체 등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설득해 합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지역민방 특별대담은 27일 일요일 오전 7시 40분 방송됩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충남도의 해양환경정책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UN 공공행정 전문가위원회로부터 UN 공공행정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2003년 제정된 이 상이 공공행정 노벨상으로 불리며 행정 분야 세계 최고 권위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이번 수상은 해양 쓰레기 발생과 처리까지의 수준 높은 충남도 행정 절차에 대해 세계가 주목한 결과라고 자평했습니다.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빨리 자치경찰제를 도입했지만 초대 위원장의 이른 낙마로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40년 행정 경험을 가진 권희태 전 충남부지사가 두 번째 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풍부한 경륜이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와 함께 새롭게 치안의 틀을 짜는 자리에 오래전 퇴직한 공무원의 등장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첫 출범했지만 5일 만에 초대 위원장이 파출소 소란 사건으로 낙마했습니다. 이후 2달 20일 만에 충남도는 권희태 전 충남도 정무부지사를 1회 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지난 1973년 공직에 입문해 2013년 부지사로 퇴직한 9급으로 시작해 1급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그는 지방행정과 치안을 잘 연결하고 주민 참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치경찰 이제 출범에 맞춰서 제가 자리를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앞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찰 제도의 근본 체계가 바뀌고 지방경찰의 틀을 새로 짜는 자리에 40년 행정관료가 적합하냐는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초대 위원장이 양승조 충남지사의 정치적 멘토로 꼽혔던 70대 대학 교수였던 만큼 참신한 인물의 등장이 기대됐지만 8년 전에 퇴직한 60대 후반 공무원을 다시 소환한 건 양 지사의 인재풀이 한계를 보인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 지사는 이에 대해 자치경찰제의 초기 조직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서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해도가 높고 충분히 조직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이 가장 필수적이고 제1의 요건이 아닌가. 초대 위원장의 예기치 못한 낙마로 출범식을 갖지 못했던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제도가 공식 도입되는 7월에도 별도 출범 행사 없이 위원회 업무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대전시는 오늘 71주년 6.25 기념 행사를 열고 전쟁 영웅인 고 이인락 중사의 장녀 이주영 씨에게 부친의 화랑 무공훈장을 전수했습니다. 이 중사는 1951년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지만 전달받지 못하고 작고했습니다. 충남도도 6.25 기념 행사를 열고 참전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만 80세 이상 참전 유공자에게 매달 3만 원의 참전 수당 지급 계획을 알렸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바다 환경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중국발 괭생이 모자반에서 피부 염증을 줄일 수 있는 유효 성분을 찾아냈습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괭생이 모자반에서 추출한 로리오라이드가 염증 인자의 발현을 줄여 여드름 등의 염증성 피부 질환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괭생이 모자반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항암과 항비만 등의 효능을 확인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천안에서 불법 성인 오락실에 자동 게임 진행 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설치한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천안시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이 업소는 게임기 90여 대, 불법 장치인 자동 게임 진행 장치를 부착해 한 명이 여러 대의 게임기를 동시에 조작할 수 있도록 해 게임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 방면 공주시 검상동 인근을 달리던 10톤 화물차에서 갑자기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은 화물칸에 있던 플라스틱 팔레트를 모두 태우는 등 소방서 추산 1,800만 원의 피해를 냈습니다.